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9월 26일자로 발표가 났습니다. 저도 이 정책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추석 앞두고 바로 나와가지고 한 4-5시간 정도 이 정책자를 보면서 분석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요즘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죠. 제가 그동안 많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봤는데 항상 규제, 강화 뭐 이런 식의 내용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다가 요즘 들어서는 뭔가 규제를 없애주고 패스트 트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주택 공급을 늘려주는 뭐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그 변화의 기준은 뭘까요? 부동산 하락, 경기 침체, 수요 감축에 따라서 정부가 다른 기조로 방향을 바꾼 거죠. 기존에 했던 정책들은 더 이상 집값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발표를 했다면 이제는 집값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하면 안 된다. 주택을 더 이상 짓지 않으니까 개선책으로 나오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최근 뭐 한 4-5년 정도 만에 나온 정책들을 딱 기조로 보면 집가가 올라서 과열이 돼도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하고 다시 집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면 또 집을 지어야 한다 그래요. 문제는 다른데 결과는 똑같아요. 집을 지어야 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정책이 좀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책 발표는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피부에 와닿을 만한 정책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뭐 이런 정책은 의미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꼭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이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그리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공부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부동산 정책 제 기준으로 어떤 게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시켜 드려 볼게요. 일단 정부에서 12만 호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 민간들은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금리도 올라가 있고 PF도 안 되고 지금 경기 침체라서 분양한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미분양 사태가 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신축 새로 지으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비아파트들도 많이 지었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이 더 이상 지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짓겠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자료는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들어오셔서 원문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세요. 다운받으셔서 한번 시간 날 때 쭉 정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큰 방향으로 공공주택을 확대하겠다. 국가가 지어주겠다. 진짜 주택난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빨리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 공급 활성화라는 게 있어서 민간주택 역시도 못 짓고 있거나 허가받았는데 못 짓거나 아니면 착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못 짓거나 아니면 다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겠다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 집을 신속하게 지어야 되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주택 보급률 100%가 넘어갔죠. 우리나라는 주택이 이제는 부족하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질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정부라든지 어떤 여러 기관에서 계속 신규 아파트를 짓고 구주택을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을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기조로 봤을 때 계속 지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다시 부동산 급상승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이 일시적으로 안 지어지는 연도 어떤 골짜기 구간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생기면 사실 또 바로 또 반등하거든요. 이게 2-3년 정도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다 한 4-5년 정도 지나면 또 역상승 막 하거든요. 정부는 집값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것도 문제고 급속도로 하락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문제죠. 그래서 정부가 집값이 상승할 때도 천천히 연상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집값이 하락할 때도 연착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안 돼요. 시장을 정부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쉽게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 기조를 꺾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부분과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주택 물량을 활성화하고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속히 빨리 공급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밌는 제도가 건설사들이
사람들이 토지를 사서 빨리 짓는다고만 얘기하면 인센티브를 더 줘서 택지를 살 때 추첨해서 사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점을 준다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고, 인허가 절차를 기존에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들을 간소화해 준다.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들이 뭐 큰 주택, 큰 건물을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PF를 확대해 주겠다. 비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좀 조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개선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내용들이 제가 쭉 정독해서 읽어봤지만 저한테는 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형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스킵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넘겨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이 인허가 절차 개선이라고 해서 건축 심의도 보고 경관 심의도 보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한다 이게 돼 있어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를 이미 한꺼번에 하고 있어서 이게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건축 심의하고 경관 심의를 따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평택시는 한꺼번에 보고 있어서 이거는 혜택이 아니다, 개선된 게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파트를 사지 않고 비아파트 쪽을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원룸 투자, 다세대 다가구,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데를 투자하다 보니까 비아파트에 좀 관심이 좀 있어요. 비아파트에 자금 조달 지원을 하겠다 나왔는데 한시적으로 건설 자금을 한도를 올려주겠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인상한다. 9월 16일자로 발표한 내용 중에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내용이 드디어 나왔어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시 세제, 기금 등의 지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에 등록한다는 건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법이 3월 달에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건축 허가를 득한 데가 없어요. 그 이유는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법에 임대형 기숙사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 상충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요번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임대형 기숙사가 이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건설 시 세제 혜택도 주고요. 기금 등을 지원한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네. 이게 봤더니 세제 혜택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다 이게 면제 또는 감면,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하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미 혜택이 포함되는 건데 개선된 것 같은, 획기적인 것 같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복해서 적어놓은 거고요. 대출을 해주는 기금을 마련해 주겠다. 아마 주택보증공사 허그에서 아마 자금 기금을 만들어서 건설 자금을 대출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넘겨보시면 비아파트 규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아시죠? 다세대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역세권에다가 짓게 되면은 공급 차량, 주차대 수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주차대 수 완화해 주는 게 사실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주차대 수가 점점 강화됨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건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완화되는 거예요. 세대당 0.6대였던 게 세대당 0.4대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0.4대, 0.2%가 낮아졌죠. 지금 평택시는 0.7대예요. 그러니까 아마 0.5대로 완화한다 뭐 이런 식의 기준이겠죠. 500m 내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얘기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0m 이하짜리 주택이 어디 있어요? 전체 건물은 크더라도 한 호가 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원룸, 투룸 정도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사이즈로 짓게 되면 차량을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약제도가 문제가 좀 많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거거든요. 전세금하고 사는 가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전세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수에 포함돼서 청약을 못 넣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걸 좀 개선해 준다는 거예요.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청약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 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빨리 바뀌어줘야 돼요. 괜히 빌라왕들한테 당하지 않고 차라리 그 빌라를 매입했으면 괜찮았을 거거든요. 매입해서 살다가 여유 생기면 이사 갈 수 있는데 청약제도 때문에 자꾸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문제였었는데 요번엔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좀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는 소형주택을
있는 기준으로 돼 있는데 기준을 금액으로 잡았어요. 수도권은 1억 3천에서 1억 6천, 지방은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잡았는데 평수 제한으로 딱 바꿨으면 좋겠어요. 60제곱미터 이하의 기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에서 빼준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진짜 빌라형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주면 어떨까? 그러면 국민들도 좋고 세입자한테 공급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책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요번에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이 주거 안정에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집값이 더 내려가서 국민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게 국민들을 위한 법인 건지 건설사를 위한 법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무주택이신 분들은 집값이 내려가서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내려서 고민이실 수도 있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부분 건설사들이라든지 저처럼 시행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뉴스에도 크게 부각돼서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나갈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 자료를 여러분 다운받아서 보시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늦게나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가을을 만끽하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